어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카멀라 해리슨 상원 의원이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이 부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다시 100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회복됐던 노동시장의 개선이 꾸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100명 이상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600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법안을 이번 주 안으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브롱스에 사는 주민들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항체를 보유한 주민의 비율이 33%에 달했습니다. 뉴욕시 교사 노조가 9월 공립학교 대면 수업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방역 기준에는 모든 교사와 학생이 항체 검사를 받고 양성 결과를 제출해야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만 1,474명 늘어난 573만 2,405명, 사망자는 663명이 늘어 17만 6,997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330명이 늘어 45만 7,930명, 사망자는 어제와 같은 3만 2,935명, 뉴저지 확진자는 84명이 늘어나 19만 4,360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 16,0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로 연설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이 부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고 미국을 다시 통합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전당대회 사흘째인 19일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의원을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이날 수락 연설의 상당 부분을 인도 출신 어머니를 회고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 연구자의 꿈을 이루려고 19세에 미국행을 택했고 200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준다는 걸 가르쳐줬다고 해상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캘리포니아주의 병원에서 25세에 첫 출산을 했을 때 어땠을지 자주 생각한다며 그날 아마 어머니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리스 의원은 미국은 모든 인간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위엄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근본적인 믿음으로 단결된 나라라며 도전에 직면하며 승리를 자축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명 손실, 일자리 상실 등을 슬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비극을 정치적 무기로 삼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른 더 나은 무언가를 가져다주고 중요한 일을 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며 흑인과 백인, 라틴계와 아시아인 등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이뤄낼 대통령인 조 바이든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다시 100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100만 건 미만을 기록한 지 불과 한 주 만에 무려 13만 5천 건이 다시 늘어난 건데요. 그동안 조금씩 회복됐던 노동시장의 개선이 꾸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0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지난주 21주 만에 처음으로 100만 건 미만을 기록한 지 한 주 만에 다시 13만 5천 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날 수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92만 건을 18만 건 이상 웃돌아 시장의 예상도 뒤엎었습니다. 다만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2일부터 8일 기준 1,484만 건으로 직전주보다 64만 건 감소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2주 연속 줄어들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늘어난 것은 고용시장 회복이 삐걱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5개월 뒤에도 여전히 노동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노동시장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월에서 4월 사라진 2,200만 개의 일자리 중 930만 개만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노던 트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칼 탄넨바움은 뉴욕타임즈에 지난 3개월 동안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빠른 개선을 이뤘지만 지금부터의 개선은 더 느리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100명 이상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600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법안을 이번 주 안으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정된 우정국 관련 표결 때 이 실업수당 지급 법안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 힐과 CNBC 등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114명은 19일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고 이번 주말까지 $600 추가 실업수당의 법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서한 작성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말 연방 우정국 관련 법안에 대한 하원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며 전국의 실직자 약 3천만 명이 의존하고 있는 실업수당 문제도 안정된 우편 서비스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 하원 표결 때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위한 근로자 구제 및 보장 법안 역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과 펠로시 의장 등 의회 민주당 수뇌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 등 코로나19 구제 법안에 대한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난 7일부터 연방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면서 협상은 재개 없이 교착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 $300 지급과 관련해 19일 기준 연방정부로부터 예산 지급 승인을 받은 주는 애리조나 등 8개 주이고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등 11개 주는 연방정부 신청 절차를 마치고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거나 곧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리노이주에서는 하루 동안 2,000명을 훌쩍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재확산세를 이끌었던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주 등 상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이끌었던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주 등의 상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어제 하루 2,264명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5월 24일 이후 하루 환자로는 가장 많은 수치로 누적 환자는 21만 1,000여 명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조지아주에서는 2,391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며 누적 환자가 24만 3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하와이주는 미국 본토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한 여행 재개 일정을 최소한 10월 1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자가 급증해 캘리포니아주의 감시 목록에 올라있던 카운티들 중 샌디에이고, 산타크루즈, 플레이서 카운티는 감시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플로리다주에서는 이날 4,115명의 신규 환자와 174명의 사망자가 나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날 양성 판정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낮은 0.24%로 떨어졌습니다. 또 뉴욕주 전체로는 0.78%로 10일 연속으로 양성 판정 비율이 1%를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들의 기도에서 성인 확진자보다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의 경우는 무증상자도 많고 바이러스의 확산도 빠르지 않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이번 연구에서는 모든 연령의 아이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가디언지는 어린이들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성인보다 안전하다는 발표를 뒤집을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의료진들은 유아동의 경우 무증상자가 많다며 잠재적 매개체로서의 위험성만을 강조했지만 이번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 역시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고 체내에서 상당히 빠르게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매사추세츠 어린이 종합병원의 연구진은 일부 증세가 있는 0세에서 22세 소아 청소년 19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49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고 18명이 이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얼 윤커 박사는 모든 연령의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에 놀랐다며 특히 감염 후 이틀 동안 아이들의 기도에서 빠르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는 성인을 기준으로 예방과 치료법을 도입하는데 이들의 체내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건강해 보였던 어린이보다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알레시오 파사노 박사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의료진은 확진자의 대부분이 성인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며,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아이들 역시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어린이들을 그저 코로나19의 잠재적 매개체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브롱스에 사는 주민들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항체를 보유한 주민의 비율이 33%에 달했습니다. 우편 번호를 기준으로는 퀸즈 코로나 지역에서 무려 51.6%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의 주민 146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항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보로 중에서 브롱스가 피조사자의 33%가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항체 보유율이 가장 높았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퀸즈는 28.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브루클린이 27.9%로 3위, 스태튼 아일랜드가 20.1%로 4위, 그리고 맨하튼이 19%로 5개 보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우편 번호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집계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퀸즈 코로나의 경우 주민들의 항체 보유율이 절반이 넘는 무려 51.6%로 나타났고, 브루클린의 보로파크는 46.8%, 퀸즈의 이스트 애머스트는 45.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맨하튼의 어퍼웨스트 사이드는 12.6%로 현격하게 낮았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의 항체 보유율도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뉴욕시 전체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코로나의 경우 항체 보유율이 51.6%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시 교사 노조가 9월 공립학교 대면 수업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방역 기준에는 모든 교사와 학생이 항체 검사를 받고 양성 결과를 제출해야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만약 이런 방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대면 수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멀그루 뉴욕시 교사노조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학교 대면 수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이 방역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학교는 절대 대면 수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된 방역 기준에 따르면 각 학교는 소독용품과 개인 보호장비 및 환기구 시설을 갖춰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처를 위한 명확한 지침 및 대응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모든 교사와 학생은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받은 뒤 양성 결과를 제출해야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사와 학생이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개학 이후 10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만 학교 출입이 가능합니다. 교사 노조는 이날 자신들이 제시한 방역 기준이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 모두 적용돼야 하고, 만약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면 절대 대면 수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어길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파업에 나서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식당과 바의 업주 등으로 구성된 뉴욕시 접객업 연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맹 측은 뉴욕주 시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내 영업 재개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식당, 바 업주 등으로 구성된 뉴욕시 접객업 연맹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시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안을 다루길 희망하지만 주 시정부가 구체적인 실내 영업 재개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연맹이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소 중 83%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지난 7월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주지사와 시장은 식당들의 실내 영업 허용은 감염 확산에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손님이 식사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드블라조 뉴욕시장은 18일 실내 영업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백신이 나와야 한다며 당장은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진전되면서 쾌조를 보여왔는데요.
9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는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한 채 동결됐습니다. 가족 이민도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19년 4월 1일로 지난달에 비해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또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2020년 4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지난 5월 중 문호부터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의 경우는 큰 진전 없이 답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1개월 진전해 5주 진전했던 지난달보다 속도가 늘어졌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6주 개선됐습니다. 이 A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지난달에 이어 1개월 진전돼 사실상 오픈과 다름없는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이 B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1개월,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1개월 2주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가족 3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3주 진전하는 데 그쳐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순위 역시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모두 2주씩 개선돼 답보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력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앞으로 48시간이 고비라면서 주민들에게 절전을 당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에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어젯밤 남가주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스튜디오 시티와 벤나이스, 벨리 빌리지 지역이 영향을 받았고 LA 한인타운에서도 1,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약 4,700여 가구가 여전히 정전 상태입니다. I hope they are able to figure out this issue so it doesn't keep happening. I know the next few months are pretty warm and it would be just very difficult if it keeps happening. 캘리포니아주는 차례로 전력을 차단하는 지역별 강제 정전은 피할 수 있었지만 대정전 위험은 여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앞으로 48시간이 전력 수급 고비라며 오늘 밤 9시까지 절전 경보인 플렉스 얼럿을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전력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Set your air conditioning to 78 degrees or higher, again, particularly between the hours of 2 and 9 as it relates to what we project is the most important time period today. And try to do your best to avoid using your dishwasher, your dryer, your washing machine. 앞서 뉴섬 주지사는 전력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력 회사들이 전력 사용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예비 에너지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남가주 일대는 이번 주 내내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된 데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최소 30여 개 산불이 확산되고 있어 정전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주 북부 일대에서는 번개로 인한 대형 산불 20여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주민 수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2시간 동안 1,849차례의 번개가 치면서 23개의 대형 산불과 이외에 367개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가주 세크라멘토에서 40마일 떨어진 베리에사 호수 주변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하면서 실리콘밸리 남서쪽 샌마테오와 산타크루즈 카운티 일대 10,0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실리콘밸리 동부 일대에는 SCU 번개 복합 산불로 명명된 20여 건의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85,000에이커를 태웠고 응급 요원 2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소노마와 레이크, 나파, 솔라노 카운티에 걸쳐 발생한 LNU 산불은 46,000에이커를 태웠고 주거지인 베커빌로 접근하면서 수천 가구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시 당국은 불길이 시의 북서부로 번지면서 대피 경보 발령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퀸즈 보로청이 공동으로 뉴욕시 공원 화장실에 붙은 컴포트 스테이션 표기에 대한 시정에 나섰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과 샤로니 퀸즈 보로청장 대행은 뉴욕시 공원 컴포트 스테이션 화장실 표기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는 서한을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로니 퀸즈 보로청장 대행은 뉴욕시가 공원 화장실의 남녀 구분 표시를 컴포트 스테이션으로 한 것은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인을 포함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아시안들에게는 위안부 여성의 아픈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며 빠른 시일 내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뉴욕주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특별가입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건강보험은 8월 15일까지 신청을 마감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직업을 잃고 무보험자가 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9월 15일로 30일 동안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주류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식당과 바 등 150곳에 주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맨하튼,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 그리고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일대에서 총 14개 업소가 주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류국은 지난주 뉴욕주 경찰과 합동으로 뉴욕주 3,375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66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오는 9월 7일 노동절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9일부터 노동절 연휴까지 뉴욕주 경찰과 교통국 직원을 대거 투입해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관련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뉴욕주 스루웨이 관리공사와 주 교통국은 주요 도로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담은 표지판을 부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가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